네, 그리고 네. 매우 착하시네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빵하면 이제 또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진짜 옆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착한 이미지예요. 아이, 또 네. 혹시 뭐 나쁜 거는 좀 혹시 좀 있나요? 나쁜 거요? 네. 너무 착한 얘기밖에 없으셔서. 제가 이 차가 왜 좋냐면 네. 칼치기가 가능해요. 제가 그게 정말 매력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참고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트펌프 안 되는지 2020년에 나왔던 그 중고를 이렇게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점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저는 중랑구에 살고 네. 이제 35살. 35이요? 네네. 용띠잖아요. 네네. 저랑 친구네요. 아, 정말요? 예, 저는 용띠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오랜만에 거의 35분은 거의 제가 한 88년생. 88년생 거의 없었거든요. 네. 거의 뭐 한두 살 삑살이 난다거나 막 그랬었는데. 네네. 네, 뭔가 좀 오늘은 인연이 매우 좋은 날. 그러네요. 네. 저희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이 차량은 2020년, 2019년형이죠. 19년형. 2019년형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네. 이제 선택한 옵션은 다른 거 없고 완전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트 색깔도 검은색, 그리고 차량 외관도 하얀색, 그리고 그거죠. 그 오토파일럿 풀로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 옵션. 네. 그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FSD가 빠져있다. 네, FSD가 빠져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자, 그럼 소유 기간이, 요건 혹시 신차로 혹시 구매를 하신 건지? 네, 그때 당시에 신차로 구매해서 2020년 3월에 이제 받았고. 네. 2년 좀 넘었네요. 혹시 키로수가 얼마? 키로수가 지금 약 5만 좀 넘었어요. 이야, 대박. 이야, 전기차 뻥을 뽑고 있다라고 보면 되네. 네, 1년에 한 25,000. 네. 제가 집이 또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부산을 자주 가거든요. 네. 장거리로. 이야, 네. 대박이죠. 이게 아마 내연기관에 했으면 아마 지갑이 좀 더 얇아졌죠, 충분히. 그쵸. 한 번 갔다 오면 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계약 후 이제 인도 기간 네. 며칠 만에 받으신 거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딱 1월에 계약을 하고 네. 3월에 받았어요. 네, 2달 걸렸어요. 2달 정도 걸리셨구나. 네네. 하기사 그때 당시에는 뭐 반도체 기술도 없었으니까. 네네네. 2달이면. 지금은 뭐 아주 그냥 1년이 뭐 그냥 당연하듯이 돼버리긴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좀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사실 제가 네. 그 전에는 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차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완전 어렸을 때 네. 20살 때 이제 타던 차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거 아세요? 스파크. 알죠. 그 대우 스파크죠? 네. 네. 마티즈 아닌가요? 마티즈. 예. 어. 그거를 탔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우 마티즈만 이제 쭉 이제 그 차에 대한 추억은 마티즈밖에는 없다 보면 되네. 마티즈 바뀌고 그 전에 마티즈 2가 또 있어요. 네. 네, 그것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냥 다 무턱대고 이제 테슬라로 그냥 구매를 하신 거네요? 예, 뭐 어디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그냥 테슬라가 좋아서 테슬라를 산 케이스죠. 테슬라 좋아서? 예. 보통 현대기아 많이 생각을 좀 하잖아요. 사실 저도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코나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코나를 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딱 테슬라 모델 3가 나오면서 네. 가격이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이거 샀죠. 정말요? 네네. 보통 가격 비슷하면 현대기아 거 사지 않나요? 그런가요? 차주님께서는 근데 테슬라 사야겠다.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주위에서도 좀 말이 많았어요. 불난다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왜 사냐. 테슬라를.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막 그렇게 지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 진짜 왜 사신 거예요? 이 당시에 주위에서도 뭐 그렇게 말렸을 정도면은. 근데 제가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 게 어떤 거죠? 그 영국에 잠시 있었거든요. 영국에? 네. 네네. 저 죄송한데 이쪽 가시면 돼요. 그냥. 이쪽으로 가면 네, 되죠? 이쪽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자주 가는 쇼핑몰이 있는데 네. 테슬라 이제 전시 그런 부스가 있었어요 항상. 네, 그거 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네. 음. 사실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테슬라가 이제 영국에 보니까 이제 자주 이제 서 있다 보니까 이거 사야겠다.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승을 해보신 것도 아니고. 그 차를 사기 전에는 시승을 해봤죠. 테슬라를? 네네. 영국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국내 딱 들어왔을 때. 네. 어떠셨어요? 시승 딱 해보니까? 시승해보니까 일단은 마음에 드는 게 그 가속력이랑 그리고 그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네네. 딱 두 개 딱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이게 당시에 분명히 스탠다드도 있었을 것이고 롱레인지 퍼포먼스도 있었을 것인데 네. 지금 롱레인지로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주행거리죠. 주행거리. 네. 그리고 스탠다드는 주행거리 짧아서 좀 그렇고 네. 퍼포먼스는 또 이게 트림별로 가격 차이가 1000만원이나 차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게 롱레인지 아닌가. 롱레인지 아닌가. 네네. 그쵸. 자, 그러면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혹시 당시에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 롱레인지가 6,300만 원이었어요. 6,300? 네네. 그런데 보조금을 다 받고 서울시 보조금 받고 국가 보조금 받아서 1,300만 원 정도, 1,350만 원 정도. 거의 5천만 원 좀 안 되게 5천만 원 정도 그렇죠? 네, 딱 5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딱 5천만 원 네. 나왔구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5,990으로 좀 낮춘 거죠. 보조금 때문에 다 받으려고. 네. 그때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죠. 사실은. 오히려. 네. 그때는 또 히트펌프도 들어있고 2차는 빠져 있고. 2차는 빠져있고요. 아쉽다. 그게 히트펌프가 몇 월씩부터 바뀐 거예요? 그게 2021년식부터 바뀌었던 21년씩부터. 하지만 뭐, 네. 차이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좀 하셨는지? 결제는 뭐 그걸로 했죠. 그 현금으로 했죠. 현금 일시불. 네, 일시불. 당시에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네. 이제 최소 계약금 결제하고 네, 10만 원 결제하고 자, 화면에 보니까 네. 고슴도치가 하나 뜨더라고요. 고슴도치요? 네. 뭐예요? 10만 원 결제했다 하니까 고슴도치가 뜨면서 결제됐다, 오더됐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차를 사는 건데. 음. 근데 그러고 한 2달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진짜로. 네. 좀 뭐랄까 좀 되게 좀 차 오면 그냥 차 받으러 그냥 간 거죠,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네. 마침 막 심해져가지고 네. 차를 다 배송을 해줬어요. 탁송을 해줬어요. 차택으로? 예. 좋다. 예, 그때는 그랬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때는 편하게 집에서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험료인데요. 얼마나 돼요? 보험료? 제가 차차 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네. 지금은 제 와이프를 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랑 막 결혼을 해서 아직 혼인신고를 못 했거든요. 잠깐만요. 막결혼이요? 그러니까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근데 아직 혼인신고 못 했다는 거죠? 아직 못 했죠. 식은 올렸는데. 네, 근데 그 전부터 그 친구가 이제 몰 일이 한 번씩 생겨가지고 네. 지정일인 해서 네. 그래서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나와요. 높게 나오는 거예요?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냥 적당하다고 적당하다. 보고는 자차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만약에 사모님께서 만약에 뭐 아예 다 빠져 있다라고 하면 더 낮게 나오죠. 그래도 근데 한 120 정도 나오는 120 것 정도 같더라고요.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충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 집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충전하고 있거든요. 설치하셨구나. 네네. 근데 그러면, 네. 한 1년간은 설치를 안 했었어요. 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불편했다. 네. 지금에 쉽게 말씀하시면 당시에는 진짜 막 가고 막 그쵸. 지금은 제가 지금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그 이사하기 전에 인천에 잠시 살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 올림픽 공원인데 제 회사가 이제 이 근처거든요. 네네. 인천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한 거죠. 대박이다, 야. 그러면 하루에 한 100km 정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이틀 3일이면 네. 충전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집에 충전기도 없으니까 네. 이제 새벽에 가서 슈퍼차저. 그때 슈퍼차저 좀 하고 그리고 슈퍼차저까지 가는 시간도 좀 귀찮으면 집 앞에 있는 충전기 가서 2시간 동안 그냥 자고 네. 그런 식이었죠. 그렇게 하셨구나. 야, 지금은 이제 집밥. 지금 현재는 집밥만 있는 상태로 보면 되네. 네, 집밥만 완속이죠. 완속이죠. 예. 네. 그러면은 완속. 충전 소요 시간. 완속. 차주님. 네. 네. 한 10시간 하면 네. 지금 3kg짜리를 먹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시간 하면 한 30%? 야. 그러면 한 150km 정도 가는 150km. 3km 같으면 되게 낮은 편이죠, 그렇죠? 네. 엄청 좋은 거죠. 차주님은 이거 세팅을 보통 충전 몇 %에서 제한을 걸고 몇 % 이하에서 충전을 좀 하시는지. 네, 저 죄송한데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세요. 네. 네네. 질문이 다시 혹시 충전을 차주님은 몇 %에서 하는지. 네네. 보통 저는 거의 50%에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50%에서 그러면 80까지 예, 충전을 하고 네. 다시 50% 떨어지면 다시 80까지 하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일회 충전 비용 얼마 나와요? 제가 한 달로 따져봤거든요. 네, 궁금해요. 한 달로 따졌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00km 정도 탄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2만 원에서 2만 이야, 5천 원 정도?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2,000km 타는데요? 네. 대박이다. 네, 전기값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야, 역시 완속에 3kW. 킬로와트 적으면 사실 적을수록 이제 그 충전 비용도 되게 적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료가 다르죠. 기본료가 다르잖아요. 네, 기본료가 다르고 7kW랑 3kW는 차이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3kW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했는데 뭐 그렇죠. 아니 근데 3kW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드는 게 그냥 물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네, 나올 때 빼면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지방 출장 있으신 분 아니면 네. 사실은 3kg도 충분히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쓰는 데는 뭐 문제 없고. 아니, 오히려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충전기 꼽아놓고 전화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빼달라고. 그쵸. 그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쓰잖아요. 충전기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차주님 전용. 네, 주택이라서 이야, 좋네. 설치를 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차주님은 뭐 충전 스트레스 전혀 없겠네요. 그냥 지금은 전혀 없어요. 내 집에서 충전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주유소 간 사람들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충전기 꼽아놓으면 그 대신 충전은 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충전은 좀 빠른데 그래서 뭐 그쵸. 비용은 조금 나가지만 그 대신에 또 전화 오면 차 빼줘야 되고. 네, 새벽에 나가야 되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년은 정말 힘들었다. 그때 집밥, 회사밥 둘 다 없어서. 네, 정말 힘들었죠. 막 차를 다시 팔아야 되나까지도 생각을 막 하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그래서. 보통이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테슬라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다기보다는 전기차가 좋았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계속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야, 이때는 그랬죠. 그렇구나. 대박. 일단은 그렇죠. 자,
주행 가는 거리인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혹시 500좀 넘죠? 요거 500 그쵸? 제가 뭐 요 근래 보지는 못해가지고 네. 500 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80%다 보통 이제 80%를 이제 충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네. 한 400km 타나요? 이게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날씨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름에는 한 400km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운전을 해야지 400km 가능한 거고, 네. 조금만 밟거나 뭐 조금만 뭐 속도를 좀 높인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러면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한 그러면 차주님 기준상으로 한 몇 킬로 타는 것 같으세요? 저는 여름에는 네. 한 100km까지 했을 때 한 400km 100km 기준으로? 네, 400km 플러스 한 20km, 420. 아, 100% 기준?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겨울에는 한 320 이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이야, 많이 떨어지네. 많이 떨어지죠.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 420, 320이라고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거기까지 다 떨어지면까지 쓰진 않잖아요. 그게 지금 빵프로 기준인 거잖아요. 우출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대충 예를 들어서 보니까 한 20%, 30%까지 남겨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거기서 또 한 100km 정도 빠진다 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 차주님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근데 이게 저도 네.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요즘에 이제 전기차 주행거리가 되게 이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제 생각이고, 네. 제 차만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서울에서 아니면 서울 근교 뭐 강원도까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을 간다 그러면 무조건 휴게소를 한번 들려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부산에 갈 때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보통 110km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뭐 130 갈 때도 있고, 그렇죠. 좀 추월할 땐 150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200 넓은 200, 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분들도 있어요. 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30으로 이렇게 계속 주행을 했다 그러면 한 300km 정도 갈까? 뭐 그 정도 느낌이에요. 체감상. 체감상. 네. 중간에 고속도로 같은 데 들리면은 충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심하다거나 고장이 많이 나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뭐 좀 들었었는데 네. 차주님은 어떠신지? 제가 부산에 자주 가는데 네. 2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충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그 휴게소 가도 다 충전이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충전 슬롯이 빈 데가 거의 없어요. 꽉 찼구나. 네. 타이밍 잘못 빠지면은 그냥 뭐 계속 그냥 1시간은 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나. 예, 충전까지 1시간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그건 또 해야죠. 급속이니까 또 그쵸. 네. 또 급속은 또 한 4, 50분이면 이제 4, 50분만 걸리죠. 뭐- 30분, 40분? 한 대략 그 40분? 예, 40분, 40분 50분. 정도 되면은 좀 차고. 예. 그 정도 충전하면 부산까지 가는 것도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예, 그렇죠. 1시간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괜찮아요. 또 부산 도착해서 또 충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다행히 또 부산 이제 목적지에 차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이용하시구나. 예,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20%, 30%만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고 부산 가서 나머지 충전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예, 그러면은 한 뭐 1, 20분만 해도 되잖아요. 예, 1, 20분만 해도 되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치열해졌다라고 보면 될 거. 그럼 미리 이걸 확인할 수도 있나요? 어플로 충전 몇 개 남았는지 네. 고속도로마다. 그 고속도로마다요? 네. 그건 안 되죠. 요즘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이거는. 그냥 예. 차주님은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중간 정도 왔네. 네. 한 20, 30분 충전하고 가지. 네. 휴게소 들렸다가 보면 네네. 지금은 근데 좀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더라고요. 휴게소에서 차 대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또 잠시 한눈판 사이에 누가 또 다른 또 차가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싸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충전 자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갔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빼드렸어요 결국은. 아 너무 착하시다. 그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사실 저도 온 지 뭐 5분밖에 안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워낙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경우일 수도 있구나. 예. 그래도 뭐 괜찮죠.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뭐 그냥 이해하고 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제 모르겠다. 자, 이 차 뭐 전비는 아까 다 뭐 말씀 좀 해주셨고 한 달 유지비 충전 비용도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관이요? 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다 차주님 개인적인 거죠. 예. 그 저는 딱 음. 3등분해서 네. 앞은 이뻐요. 네. 중간은 진짜 못생겼어요. 뒤는 좀 그나마 봐줄만하다. 예. 그렇게 데이터 예. 생각하신다. 예, 옆에서 봤을 땐 진짜 못생겼어요. 아. 근데 앞에서 보면 또 나름 이쁘거든요. 뭐. 예. 자,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실내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이게 또 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되게 뭐 보시다시피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냥. 없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좋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아이패드로 대체해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거나 차주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 저는 좋아하는 편이죠.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좀 어떠셨어요? 시승했을 때? 처음 탔을 때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딱 진짜 범퍼카 타는 느낌? 범퍼카. 예. 그러니까 그렇지. 예. 맞지. 헤드제동 걸리니까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밟으면 이제 바로 나가는 그 가속감. 가속감인데 네. 그냥 일반적인 가속감이 아니고 이건 너무 즉각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인상이 깊었죠. 그랬었다. 차를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마티즈를 좀 타시다가 아예 차를 전혀 안 타시다가 그쵸. 그냥 이제 테슬라 딱딱딱 타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이야. 뽑기 운인데 사실 뭐 테슬라 뽑기 운 존재하잖아요. 뭐 네네네. 단차, 그쵸. 뭐 단차, 볼트 덜 조립되는 거라든지 좀 있었는데 차주님 차는 좀 어떠셨는지. 저는 단차는 되게 양호한 편이었고 오히려. 네. 근데 사실 1년 정도 타다가 네. 그 이 스티어링 휠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네.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 그래서 센터 들어가 보니까 그 로어암 쪽에 뭐 볼트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부품이 없어서 한 3개월 기다렸죠. 거기 아마 그분들이 이제 거 WD 같은 거를 뿌려줬을 거예요. 네. 소리 나지 말라고. 네. 임시 방편으로. 네. 그리고 나서 가서 교체를 하긴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뽑기용은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로어암이라고 한다면은 밑에 하체 쪽 이제 바퀴 축 쪽이잖아요. 네네, 축 쪽이요. 거기가 뭐 조립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뭐 부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손상이 돼서 그거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그게 안 가니까 이제 소리가 계속 삑삑 마찰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럼 처음부터 그냥 손상이 된 상태로 받았다 보면 되겠네요. 근데 1년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하구나. 네. 하지만 뭐 요즘 테슬라 AS 이거 몇 년이에요? AS?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는 8년에 뭐 18만 킬로인가? 그 정도 된다고 네. 보고 네. 나머지는 한 4년에 8만 킬로인가 10만 8만 킬로인가 뭐 그 정도인 거 알고 있어요. 저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저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요거 카카오 정도 네, 가운데 요거 카카오 메롱. 정도. 되게 귀엽네요. 네. 이게 네. 테슬라 분들 다 이거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다 하시더라고요. 네, 뒤늦게 했어요 이거. 뒤늦게 네. 아차 나도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요 멋진 차주님. 시트의 착자감인데 네네. 시트 딱 앉았을 때 이 느낌 어떠세요? 사실 많이 제가 안 타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드리긴 힘든데 저는 나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 옆에를 좀 잡아주고, 네. 예.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게 예, 그렇게 괜찮은 것 같다. 저거 뭐지? 이 허벅지가 떠 있어가지고 네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불편하다. 네. 허벅지가 떠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막 뭐 미국인 뭐 체형까지도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우리 차주님께서는 굳이 떠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네. 시트 포지션은 뭐 어떻게 또 바로 잡으셨는데 이 차 시트 포지션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이요? 네. 그게 무슨? 그냥 뭐 이런 시트라든지 핸들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차에 대한 뭐 높이라든지 이런 딱 앉았을 때 네네. 핸들의 이런 느낌이라든지 네. 뭐 바로 잡으셨나요? 차 타자마자 바로? 바로 잡았죠. 어. 네.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불편하게 돼 있고 음. 지금 저에 맞춰서 잡았는데 네. 하나 아쉬운 게 음. 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더 앞으로 당겨졌으면 어, 좋겠는데 네. 이게 최대로 당긴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뒤로 이렇게 타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느낌인데 좀 누워서 타시는구나. 좀 뒤 그쵸.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키는 별로 크지도 않은데 177이고 네, 몸무게는 한 뭐 살이 많이 쪘고 한 80. 80. 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딱히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뒷자리에 누구를 태워야 된다. 네. 근데 그 뒷자리 타시는 분들이 체형이 좀 크다, 키가 크시다, 180 이상이다, 네.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뒷자리 부분이. 네, 뒷자리 부분이요. 앞자리는 전혀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키가 180이 됐든 185가 됐든 뭐 어떤 체형이 편하게 좀 잡을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핸들만 조금만 더 앞으로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인 거죠. 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때로는 이제 뭐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왼팔과 오른팔 팔을 이게 좀 기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위치나 각도는 좀 괜찮나요? 괜찮은 편인데. 네. 그쵸? 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게 더 깊었으면, 왼팔 같은 경우는 더 깊었으면 좋겠는데. 깊었으면 좋겠다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니, 여기 조금 더 이 폭이 더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다. 네. 두꺼웠으면 좀 더 튀어나왔으면 네. 좋겠다. 네. 너무 이제 차주님보다 이게 약간 좀 빠질라나 이게? 약간 좀. 근데 이거는 제가 문제인 게, 제가 시트를 뒤로 지금 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런 거지, 앞으로 좀 당기면 딱 맞을 것 같긴 해요. 당기면 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어떠세요, 핸들? 저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주도로 놀러 가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네. 아이오닉 5를 탔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 핸들 그립감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소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이제 보면 박음질이 있어요. 네. 저 쓸데없는 거 이런 거에 좀 민감한 것 같은데, 이 그렇지. 박음질이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구 이제 투수들이 그치, 이제 박음질로 이제 잡고 그립 잡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잡고 이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좋다. 이게 또 테슬라가 또 핸들의 무게감이 또 꼭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무게감 있어요. 2단계로 아마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단계인가요? 3단계까지 있더라고요. 3단계죠. 네. 차주님은 현재 어떤 단계를 쓰고 계신지? 저는 중간 2단계 쓰고 있어요. 중간 2단계. 네네. 혹시 2단계를 쓰시는 이유가 좀 있다면은? 그러니까 1단계를 쓰니까 네. 편하거든요. 네. 가볍고. 아니, 그것도 가볍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무거운데, 그나마 가벼운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는데 가벼우면 될까? 그래서 표준으로 하고,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3단계는 너무 무거워서 못 하겠다. 네. 근데 무겁긴 해요. 그래서 사실 고속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네. 이제 저속으로 갈 때 핸들 많이 꺾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좀 힘들죠. 한 번씩 이게 파워 핸들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될 때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좀 뭐 딱 손을 딱 얹었을 때 알맞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 뒷 창문이 연다거나 네. 그랬던 적이 좀 있으셨는지.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 뭐 지금은 적응이 돼서 하는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초반에 좀 그랬다. 네. 라는 거는 이제 좀 위치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위치가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 창문을 연 건가요? 아니면은 그쵸. 반대로?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 창문 연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 창문이 좀 앞에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네, 여기 앞에 쏠려 있다는 쏠려 있다라고 건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뒤로 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굉장히 누워서 뒤로 타시는데 이게 한 각도가 한 몇 도죠? 45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누워서 네. 약간 이제 사이버 포뮬러처럼 아니지 이게 약간 어떤 거라고 비유하면 될까요? 약간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주무시지 않나요? 저는 잠이 너무 잘와가지고 그래서 돌린 건가요? 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지금 누워서 타고 계십니다. 시트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아, 자, 그다음에는 이제 네. 핸들에는 버튼목 위치나 편의성인데 네.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에 보면은 아까도 아이오닉 5 또 타보셨다고 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핸들에 버튼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테슬라는 2개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 내가 이 2개 가지고 이게 좀 편할까? 라고 네. 좀 의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주행하는데 쓸 수 있는 거는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편함은 전혀 없고, 전 추가로 사실 그것도 디자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서 산 거거든요. 네. 그냥 선택한 건데 뭐 없어 보이잖아요. 네, 없어도. 네. 근데 이게 심플한 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너무 많으면 사실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방해가 돼서 디자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좀 안 좋지 않나. 오히려 우리 차주님께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네.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그 멋지신 정도는 생각을. 불편하면 감수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차주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다 된다. 음량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뭐 음량과 뭐 전화. 공동김이라든지 전화잖아요. 네. 하지만 2개 가지고는 충분히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충분히 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이 화면을 조작한 게 오히려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적응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르고 막 그랬거든요. 잡고 누른다. 떨어질까봐. 네, 떨어질까봐요. 네. 잘못 누릴까봐. 잘못 누릴까봐. 그러니까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렀는데 네.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눌리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가 다 손에 익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모니터 또한 공부하는데 이건 시간 많이 걸리죠. 이거 시간 꽤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차주님은 시간이 어떻게 걸리셨는지. 저는 막 이거를 따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매뉴얼을 정도 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인해 보겠는데 저는 그냥 일단은 주행만 되면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자. 그래서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도. 네. 오히려 업데이트가 더 빨라서 내가 알아보는 것보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업데이트가 사실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또 단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좀 요번에 좀 업데이트가 아마 차주님께서는 20년도부터 이제 느꼈으니까 네. 요번 업데이트는 조금 말이 많던데. 약간 요번에 뭐였죠? 지금 인터페이스가 한번 누르고 또 눌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들이요? 네. 아닌가요? 그렇구나. 네. 넘어가는 걸로. 네. 저는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중요한 건 차주님은 매우 편하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납 공간인데 이런 뭐 컵홀더라든지 이런 뭐 틈새 수납 공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납 공간이 조금 있긴 하죠. 여기도 있고 이 안쪽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컵홀더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이 수납 공간 봤을 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줬으면 사실 좋겠거든요. 이 안에도. 구분을 네. 해달라. 네, 지금 여기 하나밖에 물티슈 하나밖에 안 넣었는데 네. 여기 다른 걸 넣어버리면 물티슈를 꺼낼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꺼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막 엉망이 되고. 봤어요, 저. 그래서 어떤 분 저거 칸막이 같은 걸로. 네, 싸제로 막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사실 딱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는데. 애초부터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니터에서 뭐 기억에 남는 거가 좀 있나요? 모니터에서요? 네. 이 모니터에서요? 네, 이 모니터 안에서 뭐. 그러니까 저는 업데이트가 이제 된 게 쭉 봤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딱 반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주행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맵이든지 아니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이쪽으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속도계도 중간에 있었고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크게는 차이가 없어도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한번 팔고 끝이 아니고 계속 신경 써주구나, 이런 느낌이 받는 게 사실은 제가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그런 느낌을 받는구나. 네. 근데 사실 이게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진짜. 근데 그렇죠. 오히려 업데이트 돼갖고 적응이 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생각이 나름인 게, 저는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오히려 또 좋다. 재밌다. 재밌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슬라에서 막 그렇다고 해서 업데이트 하긴 해야 되는데 할 건 없고, 그래도 그런 느낌 좀 줄까 싶어서 속도계를 이번엔 이쪽, 저번엔 네. 저쪽. 그러진 않겠죠. 뭔가 다. 네. 네. 그렇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사실 뭐 테슬라가 좀 말이 좀 많잖아요. 말 많죠. 너무 딱딱하고 회생제동까지 걸리다 보니까 승차감이 네. 좀 멀미도 막 유발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주님께는 지금 이 차를 현재 패밀리카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 자녀는 없는데 어쨌든 와이프랑 이렇게 둘이 쓰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승차감 서스펜션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저는 처음에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안 타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서스펜션 너무 딱딱하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이거 원래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거에 적응을 해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적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근데 사실 제일 먼저 바꾸라고 하면 이 서스펜션부터 바꿀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좀 더 소프트한 걸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조금 더 소프트한 걸로 바꾸고 싶죠. 뭐 뒤에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와이프 뭐 저기 사모님이라든지 네. 뭐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또 회생제동하고도 또 연관이 또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회생제동 때문에 막 이게 갑자기 막 브레이크 딱 걸리니까. 네네. 근데 처음에는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이제 그것도 단계로 막 조정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그냥 무조건 원페달 드라이빙이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괜찮나요? 네. 그 업데이트 되는 게 저는 알기로 2021년형부터가 이렇게 단계가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차주님 되나요? 요건 아직 남아있어요. 대박. 나름. 그러면 차주님은 그냥 뭐 원페달 드라이빙 하기 싫으면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또 원페달 드라이빙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타고 있거든요. 이게 또 되는구나. 네네. 네,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처음에 좀 적응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2달, 3달은 옆에서, 저는 괜찮은데 조수석에 타면 멀미할 것 같다. 멀미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걸 또 지금 현재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 네. 그쵸. 그게 제가 컨트롤이 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동승자가 적응을 적응했구나. 진화한 거죠. 진화했구나.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다 그렇게 맞추는 걸로. 네. 대박.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러한 느낌이 좀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속력인데 네. 하지만 테슬라 이 차가 가속력이 제로백이 거의 뭐 4초대인가요? 롱레인지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빠르죠. 그쵸.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질릴만도 할 것 같은데 질리셨나요? 질렸? 이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질렸다고 하긴 뭐 하지만, 네. 이게 뭐 질린 거죠. 질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다른 차를 타면 그 아이오닉 5를 제가 타봤잖아요. 네. 그건 또 가속력이 이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것도 나름 뭐 빠를 건데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고, 가속력이 느린 차 타면 답답하다 느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거 혹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괜히 실제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네. 저는 170까지 170 까지. 밟아봤어요. 17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기억인데, 170을 밟고 완전 직선 도로죠. 네. 꿈에서 이제 그렇게 밟았는데,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않았다. 근데 더 이상은 밟기 싫더라고요.
그래요? 네.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 이상은 좀. 네, 이 이상은 좀 나빠질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모르겠어요. 이거 더 밟아 보신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있으면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예. 자, 반대로 제동력인데 네. 브레이크 그래도 뭐 급할 때는 또 브레이크도 밟잖아요. 밟죠. 브레이크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브레이크가 깊어요. 네. 예. 그래서 쑥 밟아내는구나. 예, 제 생각보다 더 밟아야 되는. 그래서 좋진 않네. 예, 초반에 너무 헷갈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처음부터 안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먹어요. 먹는데 그 감도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면 어느 정도 밟으면 바로 먹잖아요. 그렇죠, 바로 먹죠. 그게 아니고 이 감도가 이렇게 좀 범위가 이렇게 넓게 잡혀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한 몇 센치 정도 이렇게 더 밟아야 돼요? 체감상 네. 이거 뭐 몇 센치라고 이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죠. 뭐 한 5cm는 더 밟아야 되지 않을까? 5cm는 예. 더 밟아야 된다. 기존의 브레이킹에서 플러스 브레이킹에서 예. 5cm는 더 밟아야 된다. 제대로 제동을 하려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주님 일상생활에서 네. 이렇게 좀 5cm 더 밟아야 돼서 좀 불편함도 좀 느끼시나요? 전혀 없죠. 전혀 그 정도로 운전을 하면 일상생활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운전을 그러면- 하면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급박한 상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반면에 제가 한번 경험한 건데 네. 골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네. 앞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한 번씩 그럴 때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사람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차량이 자동으로 이렇게 멈추죠. 멈추게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그래도 괜찮구나. 그런 센서는. 센서는. 네. 그리고 차주님은 이거 가정 모두 또 한 2단계, 3단계로 또 나뉘잖아요. 네네. 맞네? 2단계인가요? 세 단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차주님은 어떤 걸 쓰고 있어요? 스포츠 아니면 뭐 표준인가? 뭐죠? 아니다, 2단계로 나누네요. 2단계죠? 네. 표준하고 스포츠 2개 있죠? 그런 거 같아요. 아닌가? 컴포트하고 표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네. 표준. 차주님은 그러면은 저는 표준으로 표준이라면은 쓰고 있습니다. 쏜다는 거죠? 표준이 이제 제일 빠른 거죠. 스포츠 모드로 보면 되죠. 그 빠른 거 그거는 네. 그쵸. 두 개밖에 없어요. 표준. 그러면 스포츠죠. 맞습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는 제일 빠른 거, 받았을 때 즉각적 반응인 걸 사용하고 있다. 네, 스포츠가 따로 없으니까 표준이 제일 빠른 거고. 그쵸.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크루즈인가? 컴포트. 컴포트 모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혹시 뭐 스포츠 이제 표준을 쓰는 이유가 좀 있다면 좀 즉각적인 빠른 반응을 위해서 네네. 밀렵한 민첩성과 네. 사고를 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네. 테슬라 샀는데 제로 빠르다는 차를 샀는데 컴포트를 쓰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네요. 네.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그거를 왜 쓰냐. 그럴 거면 다른 거 사라. 다른 거 사라. 네. 자, 코너링인데 어떠세요? 저는 코너링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만족스럽다. 들어요. 혹시 뭐 무슨 만족스러운 뭐 무용담을 좀 느끼신 적이 좀 있었나요? 뭐 그런 건 딱히 없고 네. 그냥 뭐 그런 거죠. 제가 맨날 출퇴근하는 곳에 네. 이렇게 다리인데 동그랗게 돌아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규정 속도가 80이면 80을 밟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도 안정감이 있다, 쏠리지가 않는다. 어. 그게 아마 무게 이게 배분이 밑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코너링이 이제 만족스럽다고 느끼게 되는데. 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뭐 이 차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한 속도가 한 몇 가지는 잘 붙는데 네. 몇 부터는 좀 더딘다. 한 100까지는 100도 아니다. 한 70까지는 되게 잘 붙어요. 네. 근데 70에서 한 120까지는 좀 더디고, 조금. 네. 그리고 120에서 170
스피커까지 가는 거는 좀 더딘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용함? 저는 요게 또 좋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음, 엄청 좋다. 오히려 막 방방거리는 거라. 방방거리면 안 되죠. 그쵸? 그렇죠. 차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동차다. 그쵸.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으시고,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스피커가 네. 별로 안 좋아요. 어.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하나하나 유닛은. 근데 이게 칼리브레이션이 되게 잘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 안에서 들었을 때 그런 밸런스나 그런 것들이 전혀 깨지지 않고 잘 들려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악 청취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야, 하나씩으로 들었을 땐 별로지만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음량이 나왔을 때는 네네. 정말 음량이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음이나 네. 뭐 저주파수 대역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질감이 하나도 없이 다 어. 뭉개져서 나오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음. 그런데도 들어줄만 하다. 들어줄만 하다. 네. 왜냐면 이렇게 음압에서 나오는 펀치감이 이게 되게 적절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마다 다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들어줄만 하다. 알겠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 실내 사이즈 아까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등받이 각도라든지 아까는 이제 키가 한 180이 185cm가 넘어가 좀 불편할 거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네, 180도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 힘들다는 거는 레그룸과 등받이 각도, 헤드룸까지 때문에 그런가요? 그쵸, 헤드룸이 일단은 좀 헤드룸이. 크게 차지하고 제가 이렇게 뒤에 천지고 따서 네. 사람 태우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다리도 레그룸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트가 경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도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러면 혹시 실제 크레인 받아보신 적 있나요? 뒷자리에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구나. 네,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한다. 2열 폴딩 되고요. 네. 트렁크 사이즈, 뭐 앞 트렁크, 뒷 트렁크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 뭐 만족스럽다. 차박인데요. 네. 요즘 사실 뭐 차박 요즘 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쵸. 가능하죠. 그쵸. 해보신 적 있나요?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네. 너무 할 게 없어서 그냥 새벽에 왔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차박을 하려고 갔다가. 차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의 문제인지. 차박을 하려고 갔다가. 네. 차에서 느낌 누웠는데 정말 할 게 없다. 너무 할 게 없다. 그냥 집에 가자 그냥. 네, 이럴 거면 집에 편하게 자지 왜 여기서 자냐. 그렇게 이제 사모님과 같이. 아니, 그땐 저 혼자였었어요. 혼자? 네, 혼자 뭐 오. 여행을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굳이 사모님하고도 할 생각은 없으시죠?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둘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서 그런 부분인데 둘이 가면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이즈도 제가 혼자 잡았을 때 누워봤을 때는 불편하지만 하루 정도는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엔진이 없으니까 그 소리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엔진 소리랑, 그리고 그러니까 진동도 없는 거,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또 그러니까 환경도 또 생각하시네요, 차주님. 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산 건데 막상 타보니까 되게 친환경적이다. 냄새가 그치. 안 난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어디 딴 데 주차할 때 화단 옆에 하면 전면 주차해라고 하잖아요. 네. 후면 주차해도 죄책감이 없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골목길 같은 데 갈 때 네, 소리가 전혀 안 나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응을 좀 하시는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기다려요, 그냥. 네. 세워라 내워라. 네, 세워라 내워라. 이거 제 잘못이니까. 내 차 조용한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매우 착하시네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빵하면 이제 또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진짜 옆에서 숨기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착한 이미지예요. 또 네. 혹시 뭐 나쁜 거는 좀
있나요? 나쁜 거요? 네. 너무 착한 얘기밖에 없으셔서. 제가 이거 이 차가 왜 좋냐면 네. 칼치기가 가능해요. 제가 그게 정말 매력이더라고요. 아하. 급할 때는 미안하지만 네. 칼치기 가능하다. 알지 가능하다. 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아, 네. 반대로 단점. 단점 네. 그 서스펜션이랑 아. 충전이에요. 충전. 충전 이거는 지금이야 괜찮은데 네. 이게 너무 그건 거죠. 이게 제가 어디만 가더라도 충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선을 짤 때도 충전을 고민을 하게 되고. 현재도. 네. 그러니까 속초를 친구들끼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목적지에 충전기가 없으면 그 사이에 이제 휴게소를 꼭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그거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좀 싫어한다, 급하게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힘든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아니면 뭐 충전 시설이 없으신 분들은 네. 너무 힘들죠. 제가 그거를 해봤으니까 아 이거는 차를 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써야 된다. 이거는 사실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차를 타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차를 타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근데 그것도 감안하게끔 전기차를 좋아한다, 뭐 테슬라를 좋아한다, 그럼 사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니면 사실은 엄청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네, 그렇죠. 정말 실사용자분의 생생한 단점. 자, 그리고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이 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오토파일럿. 그렇죠. 그 현대기아의 반자율 주행도 써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때 체험해봤죠.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떠신지. 사실 저는 좀 이게 쫄보라서 그런지 아직도 얘를 못 믿겠어요, 테슬라를. 근데도 사실 뭐 이런 도로에서는 당연히 안 쓰죠. 신호등 있는데 도로에서는 당연히 안 쓰고 네. 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럴 때는 쓰거든요. 차 네. 특히 막힐 때는 네. 엄청 편하죠. 음. 근데 현대차를 제주도에서 타봤지만은 전 못 믿겠더라고요. 현대차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를 다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되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봤는데 비교를 딱 하니까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기능을 완벽하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제가 몸소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 체감하는 시간도 짧았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러면 차장님 지금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아까 그렇게 신뢰를 못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거의 안 쓰시나요, 오토파일럿? 잘 안 써요, 거의. 거의. 저는 잘 안 쓰고 그래서 오로지 이 차는 네. 칼치기용. 네. 네. 왠지 빠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이 차 제조사에 이건 좀 아쉽다. 좀 있나요? 제조사에 좀 아쉽다. 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 관광미러. 그거 빼고요. 아쉽죠. 바로 바꿨어요. 바로 바꾸셨고. 네. 그다음에 와이퍼. 와이퍼 약간 오토가 네, 오토가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네. 똑같은 거고. 네. 그다음에 선쉐이드. 요것도 안 좋죠. 열 많이 받고. 열받고 좀 열렸으면 좋은데 뭐 그쵸.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아쉽다. 부분이 아쉬운데.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도 혹시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 차를 네. 뭐 지금은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 네. 뭐 아이가 생기거나 뭐 가족이 더 늘어난다 네. 그러면 좀 바꿀 것 같아요. 어떤 걸 바꾸시나요? 그러니까 뒷공간이 이제 부족해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차량이 이렇게 좀 아쉽지 않나. 지금은 만족하지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네, 뒷자리에 사람이 계속 태워야 된다. 그러면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히트펌프가 지금 이 차는 빠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후회하는 건 전혀 없나요? 이미 본전을 다 뽑아서 그러신 건가?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히트펌프가 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나겠죠? 나긴 하겠죠? 많이 나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죠. 아쉽긴 네. 그냥 뭐 아쉬운 네. 정도는 있다. 네. 하지만 뭐 잘 조율해서 또 맞춰가면서 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충전 이슈랑 연관이 되는 건데 네.
집에서 충전만 할 수 있으면 히트펌프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도 된다. 어, 그런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차를 바꾸실 것 같으세요? 그때도 또 테슬라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어, 조금 더 큰 SUV 전기차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델 X도 전혀 고려를 현재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 모델 X요? 네. 그쵸. 근데 모델 X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Y가 되게 탐나더라고요. 모델 Y요? 네네. 그럼 또 중요한 건 또 이제 모델 Y로 또 간다는 거네요. 그런데 네. 똑같잖아요, 사실. 똑같잖아요. 네, 3랑 크기만 다를 뿐이지 네. 뭐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점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런 새로운 모델, 굳이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네, 뭐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보증기에 대해 수리하신 게 좀 있다면 아까 등속 조인트에 있는 뭐 부식류 그쵸? 네,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있다 보면 되고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사실 뭐 테슬라는 정비할 게 많이 없으니까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되게 괜찮다. 괜찮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어플로 예약도 되고 불편한 거 딱히 없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센터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은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해당 담당자들이 배정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예약을 하고 거기서 가서 그냥 해주고 그냥 뭔가 핸드폰 고치러 예약하는 그런 느낌? 그냥 구매할 때도 그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일단 소모품 유집인데 네. 뭐 거의 뭐 넘사급이죠.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뭐 갈 것도 없고 뭐 에어컨 필터라든지 그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네네. 뭐 월 얼마를 벌어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 그냥 차만 무리해서 사도 괜찮다 전기차는 괜찮다. 예.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고질병이나 결함은 모델 3 사실 뭐 누수 이슈는 모델 Y에만 좀 해당되는 거였고 네네네. 모델 3의 고질병이라면 단차 정도인데 그쵸?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건 없죠.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잡소리나 풍절음 좀 있나요? 그 잡소리가 아까 그 부싱 그것 부싱.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도 고쳤는데 이제 정차 상태에서 핸들을 이제 돌려서 가려고 하면 삐그덕 소리가 한 번씩 나요. 근데 또 나갔나 보네요 그러면. 그런가. WD 불어주든가. WD. 예. 어제 핸들 돌렸을 때 그런 뭐, 소리가 좀 난다. 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풍절음이 거슬리죠, 사실은. 풍절음은 속도 몇 정도에서 난다 보면 되나요? 한 7, 80에서도 나는 것 같아요. 7, 80 정도에서. 네. 지금도 나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여기 지금 여기 대본 보느라 아, 네. 바빠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거슬릴 정도 되면 나는 것 같아요. 빗소리 때문에 좀 묻히는 것도 있는데 되게 조용한 도로에 도로도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풍절음만 들리죠. 이제는. 이게 차량 이슈가 좀 있다면은 뭐 지금 현재 차가 좀 늦게 나온다는 거.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슈가 좀 있나요? 뭐 딱히는 없는 딱히 것 같아요. 없죠. 예.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의 반응인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차 왜 샀냐? 당시에는 뭐 잘 알려지지도 않다 보니까 네네. 뭐 그런 반응들이 좀 많으셨죠? 그렇죠.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뭐라고 뭐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뭐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욕하는 건 아니고 전기차는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전기차는 아직 아니다.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죠. 지금은 누가 내연기관 아니죠, 살 수도 있죠. 네,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충전 이슈만 없으면 전기차 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당시에 이제 주위 반응에서 이 차 왜 아직 정규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네네.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을 좀 바뀌었는지. 지금 전기차 미니 계약하셨대요. 네. 말 다 한 거죠. 네. 그만큼. 네. 자, 하차감인데 이 차가 하차감 궁금한데 있나요? 어때요? 처음에는 하차감이요?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하차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하면서 보는 느낌? 테슬라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느낌인데 그게 막 이렇게 좀 그냥 하차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되게 신기해서. 신기해서. 예, 예. 뭐 이거 멋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아까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네 아까 말씀해 주셨고 예.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이 영상을 볼 거죠. 네네.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꼭 알아야 될 점. 네. 아까 그 가속감에도 조금 질렸다. 아니다. 좀 뭐랄까 좀 그쵸? 네네. 퍼포먼스도 좀 눈에 좀 보이지 않나요? 퍼포먼스 할 거 그랬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시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건 좀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적당한 거 좋아하시면 롱렌지 사시고, 나는 어쨌든 최고를 해야 된다. 예, 가속력도 최고를 맛봐야 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퍼포먼스 당연히 사셔야죠. 차주님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사실 그쵸. 저는 근데 제 처음에 봤을 때는 주행 거리만 놓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좀 길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롱렌지를 한 거고, 만약에 그 다음 이제 가속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지금 퍼포먼스도 뭐 주행거리가 큰 차이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롱레인지랑. 그래서 그런 네. 생각하고 계시다. 네. 자, 그래서 모델 3 롱레인지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은 롱레인지 꼭 알아야 될 점은 서스펜션이랑 서스펜션이죠. 서스펜션. 네, 서스펜션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참고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트 펌프 안 되는지 2020년에 나왔던 그 중고를 이렇게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네. 놓으면 이렇게 읽히는 거 다 느껴지고, 그거가 이제 적응이 안 되면 좀 그렇고, 그거 이외에는 충전? 네. 충전. 네, 충전만. 자, 그러면은 저기 제가 한번 역으로 좀 여쭤볼게요. 집밥과 회사밥 둘 다 없다. 추천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추천 안 해요. 1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네네네. 집밥 하나 좀 집밥 회사밥만 있다 추천하시나요? 회사밥만 있어도 추천하죠. 추천한다.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가끔 뭐 마트 가서 충전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좀 계셨는데 절대 못하죠. 힘들죠. 엄청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네, 그쵸.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디 가든 전기차 충전기는 다 비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와서 충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 차는 좀 힘들죠. 힘들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적응이 필요한 차인 것 같아요. 적응이 필요한 차다. 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가성비랑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서 네. 준다면 한 4점? 4.5? 4.5? 네.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만족하고. 마이너스는 이제 다 뭐죠? 마이너스 0.5점? 마이너스 0.5는 이제 그쵸, 승차감. 승차감. 그러니까 승차감이랑, 그리고 이제 너무 취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런 심플한 거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되게 스포티한 거 할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디자인적으로는 봤을 때. 차주님은 매우 좋잖아요. 저는 매우 좋죠. 그러면 점수에서 그거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플러스 요인인데, 다른 분들 입장에서. 네, 다른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는 힘들겠죠. 그럼 네, 그냥 그거는- 차주님의 주관적인 점수는 주관적.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에서 4.5인데, 그렇게 따지면 4.5죠. 4.5. 네. 그냥 승차감 정도가 네, 마이너스 0.5점 정도 차지한다. 네네. 히트 펌프는 뭐 그다지 막 그렇게 막 크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네. 않다. 네. 자, 굳이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당연히 테슬라 전기차라는 걸 또 살 것이다. 네네. 자, 보면 될 것이고.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이거 말 못했다 저거 빠졌다 혹시 좀 있나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금 모델 3가 차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가격 주고 이 차를 살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 그러면 대응은 뭐예요? 이 가격이면 뭘 사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에 막 새로 나오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대에 네. 다른 전기차. 네, 딱 이 차는 사실 5천만 원 주고 산 것도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빼고 보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끝. 아,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끊을게요. 아, 예.